살만 더 버티면 정년인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회사 나가달래요. 복지 이야기 전해드리는 참마루 복지사 어떻게 해야 윤쌤입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정년 연장, 그러니까 정년 65세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가 다시 확 커지면서 선생님들 마음이 제일 먼저 흔들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 월급은 어떻게 되지? 퇴직은 미뤄지나 재고용으로 밀리나? 우리 아이들 일자리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한꺼번에 올라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상담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쌤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는데요. 그럼 저는 60 지나도 지금 월급 그대로 계속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재고용으로 바꿔서 급여를 확 깎는 건가요? 선생님, 이 질문이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정년 65세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싸우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해야 선생님이 손해를 덜 보는가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회사나 기관에 바로 쓸 수 있는 질문 한 문장과 오늘 당장 할 일 2가지만 딱 남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누가 꼭 들어야 하느냐부터 15초 안에 확정하겠습니다. 지금 50대 후반이시거나 60 전후로 퇴직과 재취업을 고민하는 분은 오늘 내용이 바로 내 얘기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취업 규칙에 정년 이후 재고용이 있는지 애매한 분도 오늘 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이든 직장이든 아이들 세대랑 부딪히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 분도 오늘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 편에서 세대 갈등을 키우는 말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로만 가겠습니다. 왜 최근에 정년 연장 이슈가 다시 커졌는지 숫자로 딱 잡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꺼내든 카드가 무엇인지 움직임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년만 올리는 방식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현실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쌤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해법은 패키지와 시간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정년 65세는 찬반 싸움이 아니라 선생님 삶을 지키는 설계 싸움입니다. 이제 윤쌤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년 65세로 가는 큰 방향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법만 바꾸고 끝하는 방식에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연구한다, 논의한다 하면서 시간을 끄는 방식에도 반대합니다. 정년 연장은 구호가 아니라 선생님 월급, 퇴직, 재취업, 그리고 자녀 세대 일자리까지 동시에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방향은 찬성, 방식은 패키지로 시간은 끌지 말자. 이게 윤쌤의 결론입니다. 그럼 첫 번째, 최근 3주에 왜 이 이슈가 다시 커졌느냐를 숫자로 잡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서 55세부터 64세 고용률이 70%를 처음 넘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72%로 역대 최고치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정년이 60이라고 되어 있어도 현실에서는 60 전후의 많은 분들이 이미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년 연장은 언젠가 할지도 모르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의 제도가 뒤처져 있다는 신호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꼭 같이 알아두셔야 하는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차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1964년생부터 1974년생이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계속 나옵니다. 쉽게 말해 사람 손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고령층은 이미 일하고 있고 인구 구조는 더 오래 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월 초에 나온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변화에서 증가분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에서 나왔고 29세 이하는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년 연장을 설계 없이 밀어붙이면 사회 체감이 이렇게 갈릴 수 있습니다. 중장년은 더 오래 일해야만 한다가 현실이 되고 청년은 내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은 찬반 싸움으로 가면 반드시 터집니다. 세대 갈등을 줄이는 설계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을 줄이는 설계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정부는 최근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정부가 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대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붙였습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도 인정하고 현장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연구 과제를 걸었습니다. 재정, 금융, 세제 같은 지원 방안까지 묶어서 방향을 잡겠다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둘째는 고용정책 방향을 공식 회의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AI 전환 같은 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청년 대책도 같이 묶어서 일할 기회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향을 내놨습니다. 즉 정년 연장만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를 같이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셋째는 기업과 현장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정비해서 공개했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안내하면서 어디에 문의하고 어떤 자료를 보면 되는지 정리해 내놓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정부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와 정책 방향과 지원제도 정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쌤은 여기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연구와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겪는 현실은 논문이 아니라 월급과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정년을 65로 늘릴 거면 60에서 65 사이 구간을 어떻게 살릴지 그 설계가 없으면 오히려 선생님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윤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만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임금과 근무 형태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정년이 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겉으로는 정년을 늘리되 실제로는 재고용으로 돌리고 임금을 낮추거나 단시간으로 바꾸거나 직무를 바꾸는 방식으로 비용을 조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계속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지만 다수는 단시간, 저임금, 불안정한 재고용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법 한 줄로만 바꾸면 현장은 비용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시간을 끌수록 취약한 분들이 먼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정년과 연금 사이, 그리고 퇴직과 재취업 사이에는 늘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논의가 늦어질수록 그 구간에서 제일 먼저 흔들리는 분은 선생님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건강이 예전 같지 않거나 직무 전환이 어려운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정년만 올리면 임금과 형태가 흔들릴 수 있고 시간을 끌면 선생님이 먼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쌤은 해법을 이렇게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정년을 65로 늘릴 거면 60에서 65 구간을 계속 고용으로 설계하고 청년 고용 안전장치를 같이 묶어서 시간표까지 박아야 합니다. 이제 이 한 문장을 선생님이 이해하기 쉬운 4가지 패키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판단하고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첫째, 정년 65세는 단계적으로 가되 목표와 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원칙만 말하고 시기가 흐리면 현장은 준비를 못하고 불안만 커집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치명적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니 재취업 준비도 회사 협상도 연금 계획도 못 세우게 됩니다. 둘째, 60 이후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옵션을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 이후부터 주 3일, 단축근로, 직무전환 같은 방식이 같이 논의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년만 늘리면 비용이 폭발할 수 있으니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선택지를 주면서도 선생님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회사 마음으로 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옵션은 있어야 하지만 기준과 절차가 같이 있어야 선생님이 불리한 계약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셋째, 청년 고용 안전장치를 법과 지원에 같이 묶어야 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의 최대 쟁점이 청년 문제라는 걸 정부도 인정해서 세대 상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입니다. 청년 채용이 줄지 않도록 인센티브, 기금, 정원 보완 같은 장치를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이걸 빼놓으면 정년 연장은 중장년 vs 청년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정책이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중소기업과 비수도권에는 지원을 더 세게 붙여야 합니다. 대기업은 버티더라도 중소기업은 정년 연장을 현금과 인력 문제로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같은 지원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지원이 임금 깎기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제도화된 기준과 감독이 같이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정년 연장은 정년, 계속고용, 청년 안전장치, 중소기업 지원을 한 묶음으로 하고 일정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을 제가 먼저 꺼내겠습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입니다. 정책이 언제 바뀔지 기다리기만 하면 불안만 커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실전 행동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정년 이후 재고용 또는 계속 고용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도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선생님이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4가지로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오래 재고용하는지, 임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직무가 바뀌는지입니다. 이 4가지가 선생님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가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인사팀에 묻되 말로만 듣지 말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선생님이 까칠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기억보다 문서가 선생님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선생님 경력에서 60 이후에도 쓸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 직무를 한 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내 직무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한 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 시설, 교육, 상담, 품질, 관리 같은 식으로요. 이 한 줄이 있어야 회사 협상에서도 재취업에서도 주도권이 생깁니다. 네 번째로 회사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지원제도 하나가 계속고용 설계에 영향을 줍니다. 선생님이 직접 신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느냐를 알고 있어야 우리 회사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정책을 기다리지 말고 취업규칙과 재고용 조건, 문서 질문, 내 한 줄 역량을 먼저 준비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다시 한 번만 깔끔하게 고정하겠습니다. 정년 65세, 큰 방향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년만 올리면 안 됩니다. 60에서 65는 계속 고용으로 설계해야 하고 청년 고용 안전장치를 같이 묶어야 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붙여야 하며 언제부터 어떻게 할지 시간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선생님, 정년 연장 논쟁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려면 패키지와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만 커지고 손해는 선생님이 먼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할 일은 딱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일 하나는 내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년 이후 재고용 또는 계속고용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할 일 둘은 그 조항이 있다면 기간, 임금, 근로시간, 직무 이 4가지를 한 장에 적어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나 기관에서 상담이 빨라지는 한 문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정년 이후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있다면 적용 대상, 계약 기간, 임금 변화, 근로시간, 직무 변경 기준을 문서 기준으로 안내해 주세요. 댓글은 개인정보 없이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현재 나이가 50대인지 60대인지 그리고 회사의 정년 후 재고용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남겨주시면 선생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마루 복지사 윤쌤이었습니다.